그러면 이제 그냥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했어요. 데이터랑 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여기, 어, 패키지에 오셔서요. 여기 스터디로 올게요. 요 메인은 더 이상 안 써서 메인에 뭐 쓴 거 있나? 없죠, 그렇죠? 메인 지워버릴게요. 귀찮아서. 자, 여기 스터디에서 레슨 04,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스터디의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04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글자 이렇게 글꼴만 키우는 게 있는데, 요거 제가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글꼴만 키우는 거. 자, 여기 설정에서, 여기 설정. 자, 여기 모양 말고요. 모양 말고, 여기 에디터에 일반에 보시면요. 맨 상단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디? 에디터의 일반. 자,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저는 이제 커맨드 마우스 휠인데 여러분들은 뭔가요? 컨트롤 마우스 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컨트롤 마우스 휠 하시면 이렇게 늘고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의 크기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어디서 본 단축키냐면 여기 모양에 들어가셔서 이 모양에 보면 여기 보이는 단축키 보이죠? 요게 이제 전체 크기가 됩니다. 자, 요게 전체 크기고요. 전체 크기. 그 다음에 휠은 방금 봤던 단축키로 이렇게 개인의 창만 이렇게 늘리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 어플 하나 쓰시고 자,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자,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형 또는 참조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배우는 거는 기본형이라는 걸 배워볼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형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형, 자료형은요. 참조하는 데이터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이때 참조는 다른 의미로 자식이 있는 이해하죠.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식이 있는 건 어떻게 참조할 수 있죠? 점, 그죠? 점이 뭐였죠? 필드 접근자. 그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필드 접근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건.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 입장에서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 입장에서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라는 것은 뭔가 근원에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에 가깝기도 하고, 컴퓨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걸 많이 쓴다고 하나요? 0101010101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진수. 컴퓨터는 어떤 거랑 제일 가까울까요? 수로 된 데이터예요. 자, 수로 된 데이터가 우리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수로 된 데이터. 자, 참고로 문자열도 수로 된 데이터예요. 왜 수일까요, 이건? 자, 문자열 데이터는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문자표. 문자표에다가 번호를 매겨 넣는데 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 죄송해요. 자, 문자열이라 문자. 문자도 수인데, 그죠? 수인데, 왜 수이냐? 문자표에 있는 번호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형 데이터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표를 잠시 한번 볼게요. 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터넷을 키시고요. 인터넷.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아스키 코드 표라고 쳐볼게요. 아스키 코드라고만 해도 돼요. 아스키 코드. 구글에다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스키 코드. 자, 이 친구는 컴퓨터를 위해서 최초로 발명된, 만들어낸 문자표의 하나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문자표들이 보이죠? 하나 열어볼게요. 나무위키 걸 열어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키보드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키보드의 문자표고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덱시머리, 헥사, 옥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지금 10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널이라는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자, 없다라는 거는 0이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키보드 키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스페이스 키도 32번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를 한번 볼게요. 문자. 자, 여기 A 보이세요? A는 몇 번인가요? 65번. 65번. B는 66번. 자, 이런 식으로 문자표의 번호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G까지. G까지 90번. 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가 좀 있죠? 자, 특수기호. 자,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렇게 참조해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있습니다. 소문자 A. 소문자 A는 몇 번이에요? 97번. 97번. 자, 이거는 이제 16진수. 이거는 8진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것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10진수를 쓰니까 자, 여기서 65, 97. 자, 그래서 97부터 어디까지 쭉 해서 122번까지. 자, 그래서 97번부터 122번까지가 이 문자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호 중괄호,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게 또는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 닫기, 물결, 델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7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 여기 한글이 없는데요. 한글. 자, 한글은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라는
문자표를 씁니다. 유니코드라는 것을 이용하니까 유니코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유니코드 인터넷에 와서 유니코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유니코드 이렇게 보이죠? 자,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다루려고 만든 표준 부호래요. 자, 우리 아스키 코드는 영어로 최초로 만들어진 문자표고요. 그래서 영어밖에 없고요. 그다음 유니코드는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표고요. 표. 자, 그래서 컴퓨터 태동시기에 요게 지금 요 ASC 요게 뭘까요? 그죠? 아스키를 의미합니다. 죠? 요 아스키를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아스키. 그래서 196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 크기가 1바이트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얘기해 볼 건데 1바이트 크기 요 127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127보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다른 글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바이트 크기의 문자표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4바이트, 6바이트 뭐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자바는 UTF-16이라고 해서 2바이트짜리를 쓰고 있고요. 2바이트짜리. 자,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문자표 번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2번에 한자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에 뭐 각골문 이런 게 있고요. 4번에는 뭐 보조 다국어 평면 이런 게 있고요. 자, 현대 한글은 여기 번호가 U 플러스 이제 유니코드라는 뜻이고요. 지금 3130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번호가 더 큽니다. 이건 유니코드에서 표현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대 한글 호환형, 조합형 이런 식으로 한글은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조합형 이런 게 있고요. 이 보면 16진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16진수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문자도 뭐다? 수다. 자, 수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증명해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는 기본형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기본형.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했었는데,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기본형이에요. 이게 왜 기본형인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자, 요건 죄송해요.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얘는 자료형이고요. 자, 요거 외에는 다 기본형입니다. 자, 이건 열이라서. 그리고 다시 S아웃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쓰고 A라고 할게요. 요게 문자입니다. 문자. 자, 우리가 문자열을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외울 게 좀 많죠? 네, 문자는 차라고 불러요. 차는 캐릭터의 준말이죠. 자, 캐릭터의 준말이에요. 차. 자, 간단히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A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번호라고 했죠. 자, 그래서 번호인 거를 증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컨트롤 D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자, 컨트롤 D고요. 맥인 사람은 커맨드 D겠죠? 야, 너가 번호라니까 너 번호를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여기다가 힌트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97번 아까 맞았나요?
자, 아까 아스키 코드표에서 A가 몇이었나요? 자, 97번 맞죠? 그러면 대문자 A는 65니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대문자 A. 자, 실행하면 65가 나오죠. 그러면 한글도 문자표 번호니까 한글도 뜨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한글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번호가 굉장히 크죠. 번호가 크다는 거는 데이터가 크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크다는 것. 자, 자바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2바이트 크기예요. 자, 2바이트. 자, 2바이트라는 거는 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컴퓨터는 신호가 있고 없고 하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자,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자, 신호가 없는 것을 우리가 0이라 하고요. 신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1. 그쵸? 자, 이때 신호 하나를 저장하는 요 단위를 뭐라고 할까요? 그죠? 비트라 불러요. 비트. 자, 이 비트가 8개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바이트라 불러요. 1바이트. 자, 1바이트. 그래서 신호가 있고 없고, 신호가 있고 없고, 신호가 있고 없고, 이런 상태를 8개를 모아놓으면 요게 1바이트. 요게 2개가 있으면 뭐예요?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비트가 16비트가 있으면 2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까요? 네오가 보려고? 우리가 매트릭스의 네오가 보려고? 그렇진 않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진수.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아무 신호가 없는 거를 우리가 이진수를 어떻게 해요? 0이라고 해요. 0. 자, 이진수에서 0은 10진수에서 뭘까요? 또 0이에요. 또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진수에서 여기 신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진수에는 1이에요. 자, 이진수에서 1은 10진수에서 뭘까요? 똑같이 1이에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자, 신호가 자,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이라고 불러요. 자, 10. 자, 요게 10진수는 뭘까요? 2예요. 정확해요. 자, 이게 왜 2냐? 자, 여기에 신호가 있으면 이거를 2의 0승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신호가 있으면 2의 1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2예요. 그러면 만약에 11 이진수면 뭘까요, 이건? 그죠? 3이에요. 4. 왜? 여기가 2의 0승. 야, 0승은 전부 다 1이 돼요. 자, 0승인 건 다 1입니다. 16의 0승도 1이고, 17의 0승도 1이고, 100의 0승도 뭐예요? 1이에요. 다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1이고, 2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는 결국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10진수로 표현이 돼요. 10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10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이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호환이 되는 겁니다. 자, 호환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자, 2바이트를 비트로 표현하면 몇이라고 그랬죠? 16비트라고 그랬어요. 16비트. 그래서 자바는 문자의 크기가 최대 2바이트고요. 그리고 이런 문자를 우리가 UTF-16이라 불러요. UTF-16. 자, 이때 UTF는 우리가 말하는 유니코드를 말합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의 형식을 UTF라 부르고요. 그죠? 그리고 크기가 16이다 그래서 UTF-16.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은 UTF-8이에요. 자, 이 8이 되게 신기한데요. 이 8.
8은 유동성 크기라서요. 8이 될 수도 있고 16이 될 수도 있고 뭐 32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유동 크기고요. 자, 이거 두 개는 서로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환이 돼요. UTF-8과 16은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국제표준 문자표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되게 좀 깊이 있게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좀 깊이 있게 강의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아스키 코드라는 문자표를 만들었을까요? 왜? 자, 정답은 여기 있어요. 기본적인 것에 왜 컴퓨터는 수를 기본적인 거로 할까요? 수밖에 저장하거나 수를 연산할 수밖에 없어서. 컴퓨터는 모든 거를 다 수로 처리하니까. 그러면 아스키 코드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문자를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컴퓨터가 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수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미지. 이것도 수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미지도 수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사진으로 콕 찍는 거죠. 찍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사진으로 콕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로 표현하냐면 이거를 격자로 이렇게 쭉 나눠요. 격자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엄청 세세하게 나누면 화질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있는 색을 숫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색도 뭐인 거예요? 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색도 수가 돼요. 자, 그러면 영상은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이미지들이 재생되는 순서를 정하면 그게 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로 표현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컴퓨터를 위해서. 컴퓨터가 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만 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영상, 심지어 소리 등등등 해서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AI로 자동으로 영상도 만들고, 자동으로 노래도 만들고, 자동으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화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운 거냐? 문자라는 데이터가 있고, 자, 그것을 나열할 문자열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럼 이제 숫자도 있겠죠? 자, 숫자도 있고,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int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데이터는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크기가 있어요. 크기. 자, 그러면 인트도 크기가 있겠죠? 얘는 크기가 몇일까? 얘는 4예요. 얘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수인데 8바이트짜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롱입니다. 롱, 길다 라는 뜻으로.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1, 2, 3, 2, 3, 4, 5, 6, 7, 8, 9, 0,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떠요. 자, 빨간색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뭐라고 떠요? 인티저의 숫자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이 크기는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뜻인가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안 돼요. 자, 이럴 때 내가 롱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뒤쪽에다가 L 이렇게 쓰면 돼요. 자, L은 엄청 커요. 자, 아직까지 문제 없죠? 자, 요 정도. 자, 9, 0까지 쓰려고 하면, 이건 8바이트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9까지. 자릿수 기억하고 계시고요. 보통 인트는 10억 정도. 그죠? 롱은 그 이상. 이렇게 긴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말고 또 수로 된 데이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실수 있다 그랬죠? 실수 13.1212. 그죠? 자, 요게 실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플러시라 불렀는데 실제로 이건 플러시 아니라 더블이라는 데이터고요. 더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F라고 붙여요. F. 자, 요게 실수인데 플러트예요. 플러트. 자, 정수는 커질 때 뒤에다가 L 붙였잖아요. 커질 때. 근데 실수는 반대로 작아질 때 F라고 붙여요. 작아질 때. 그러면 실수는 크기가 몇일까요? 더블이. 자, 반대라고 했어요. 그죠? 반대. 그죠? 8. 그죠? 얘가 8. 그 다음에 플러트가 4. 이렇게 됩니다. 자, 실수는 반대로 작아질 때 F를 붙여요. 제가 이제 실수가 저장되는 방식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했더니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추가로 어드밴스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0, 1로 만든 데이터도 있어요. 0, 1로 만든 데이터. 자, 1이 1과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1이 1과 같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교 연산이라 불러요. 자, 비교 연산. 지금 이거는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부울이라 부릅니다. 부울. 이거 불리언 아니에요? 불리언인데 이걸 부울이라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비교 연산을 만든 수학자가 있는데 수학자 이름이 부울이라는 수학자라서 그래요. 이 비교 연산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연산 또는 불리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뜨나? 자, 두 개가 같대요. 그죠? 두 개 같아요.
같다라고 나타나는 이 true는 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요. 1. 물론 크기는 1바이트인데 실제로는 1이라는 크기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라는 데이터를 가져요. 틀렸다. 이건 옳다. 1이고요. 자, false는 0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로는 1비트 크기인데 0, 1만 나타내니까 1비트 크기지만 크기는 1바이트예요. 실제 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1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소 체계가 1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메모리를 바이트로 나누기 때문에 내가 1비트만 써도 바이트 전체를 하나 갖는 거예요. 바이트 전체 하나를 다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형 데이터, 문자, 정수, 정수인데 큰 것, 실수인데 큰 것, 실수인데 작은 것.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의 결과인 물. 자죠? 펄스도 한번 띄워볼까요? 자, 펄스도 한번 띄워볼게요. S아웃의 1은 1과 같지 않니?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개가 다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은 다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둘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틀렸다 해서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할게요.